때문에 지난 7월 동안도 대량 비트코인의 매도 흐름이 나왔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과 함께 전반적인 점검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는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신고가 랠리가 펼쳐졌고요. S&P 500도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가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결국 종가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일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은 내일 새벽이면 공개가 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현재 수준인 4.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함께 발표가 됐죠. 7월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7.2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다소 완화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향후 소득과 고용 또 경기 전망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 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또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8%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 응답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항에는 관세와 높은 물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의회를 통과했던 빅 뷰티풀 법안이죠. 이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분석과 맞닿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고요. 또 소비자들은 자동차나 주택, 구매 계획은 전월 대비 줄었고 향후 6개월 평균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교통, 숙박 등 개인 서비스 소비에 대한 의향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죠. 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간밤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회담 종료 내용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양측이 8월 12일로 만료되는 관세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전날에 확인이 됐었는데요. 중국 측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 자체를 놓고 건설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 문제와 함께 수출 제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상호관세 중에 24%의 유예 부분과 중국의 대응 조치를 예정대로 90일 연장시키는 것을 일단 중국 쪽에 있는 이 통신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4월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중관세를 145%, 대미관세는 125%까지 부과를 했는데 5월 스위스에서 열린 1차 무역회담을 통해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낮추고요. 8월 12일까지 관세 유예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 달 종료되는 관세 유예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건데 구체적인 연장 기한은 정하진 않았지만 일단 90일 연장됐다라는 내용으로 양측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 회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 관세와 관련해서 간밤 나온 이슈로는 이제 2주 안으로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었던 기존 15%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라는 수치까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놓고 인도의 관세가 20에서 25%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일단 관세 관련해서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코인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과 함께 시장 안에서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이슈들은 여러 개 전해졌는데요. 일단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직접 디지털 자산 결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기존의 현금 결제 모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효율성을 높이고 또 투자자와 발행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현물 자산 기반 생성과 상환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ETF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 승인된 참여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의 현금 거래 체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세금 효율성과 전반적인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SEC 위원장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SEC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SEC 회장으로서 중점을 두는 과제 중에 하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승인은 투자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이제 ETF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도 평가를 했고요. 가속 승인 명령이 더욱 폭넓고 ETF 승인 물결을 예고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삼성페이를 통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삼성페이를 앱내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 결제를 위한 새로운 결제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기능은 한국이 아닌 이번 주부터 미국과 캐나다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앞으로 글로벌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통합을 통해서 사용자 결제 경험을 한층 간소화하게 됐는데 이번 통합으로 고객들은 결제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삼성은 이번 주부터 삼성페이를 코인베이스 앱 내 결제와 입금 옵션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인베이스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도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이 IPO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주 상장을 완료한 이후에 2만 1,000개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가 매집을 했고 이번 IPO는 올해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었죠. 비트코인 매입 규모 또한 올해 회사의 최대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로써 스트래티지는 최종적으로 6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고요. 총 투자액은 468억 달러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회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도 연간 수익률이 2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최대 규모 비트코인 보유 회사로의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고요. 21 캐피탈 같은 경우도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5,8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21 캐피탈의 총 보유량은 43,500개의 비트코인인데 앞으로 두 회사가 추가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더욱더 매집해 가는데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업들이 아주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지난 7월 동안도 대량 비트코인의 매도 흐름이 나왔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이진 않았고요. 가격은 11만 7천 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9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K33의 연구 책임자인 베틀룬데는 7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트레저리 기업과 거래소 거래 상품이 총 11만 개 비트코인을 흡수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의 변동성에도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간밤에는 12년 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 지갑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게 포착이 됐는데요.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크라켄 거래소로 이동시킨 게 체크가 됐고 매도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의 강세장은 우리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선물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추월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넘어선 건 22년 이후 처음이고요. 글래스노드는 이러한 변화가 알트코인 부문으로의 투기적 관심에 의미 있는 전환을 확인시켜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 점유율 같은 경우도 40%에 육박하면서 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날을 약 5%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6월 이후에 이더리움을 1% 축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10%까지 이 소유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TF 쪽으로도 강한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운용사들이 전체 이더리움의 공급량의 1%에서 멈추지 않고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는 확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 법인들이 비트코인 기반보다 더 많은 성장 여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규제 차익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이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랙락이 간밤 이더리움의 ETF, 이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ETF를 SEC에 신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언제 최종적으로 승인될지 모르지만 이더리움 가격에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가 출시된다라는 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활성 실현 가격 밴드가 현재 4,500달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랠리의 상승 임계점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말 그대로 4,500달러라는 거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5,000달러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간밤에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돔콕이라는 사람은 XRP의 가격을 오는 30년까지 1,00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오는 2030년까지 XRP의 가격은 1,000달러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파이어 시황, 파이어 차트에서는 코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0%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좀 숏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추세인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현재는 80%의 가능성으로 하락에 대한 베팅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어제 저녁에 비트코인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뒤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파이어 라인 아래 캔들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단기와 장기가 서로 엇갈린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 11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하락에 대한 추세가 더 강해질 수가 있겠고요. 11만 8천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준다면 이 장기 사이클에서 유효한 상승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롱과 숏에 대한 포지션의 비율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저녁 9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파이어 라인 위에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3,80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들과 현재 시장 안에서의 주요 자산들의 가격 동향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내일 FOMC 회의 결과 이후 시장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내일 오전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